11시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 오늘 장에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을 하나씩 만나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AI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무료 체험권을 통해서 활용을 하시려고 할 때 나는 좀 사용법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어려운 시장 안에서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 활용법을 알 수 있는 미니 강연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오는 30일 밤 9시에 주식원에 출연하시는 유세벽 멘토님께서 온라인 미니 강연회를 여신다고 합니다. 요즘 시장이 정말 변동성이 있고 어렵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동향도 살펴주실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활용법도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유튜브에 주식원 유세벽 멘토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강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강연은 다음 주 수요일 밤 9시에 진행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장에서 AI 시스템이 잡아낸 종목들 이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SK하이닉스가 호실적만 낸 게 아니었습니다. 테슬라와 관련해서도 1조 원 규모의 이 SSD 공급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종목이 AI 시스템에 포착이 됐습니다. 파두와 에이징랜드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파두는 AI 서버의 필수 아이템이라는 이 SSD 컨트롤러를 SK하이닉스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15% 정도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SK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수혜를 조금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해 드리는 게 SK하이닉스 실적을 봤을 때 우린 다 HBM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어?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많이 팔렸다라고 했어요. 거기서 HBM뿐만 아니라 이 SSD 관련해가지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큰 폭으로 올라가고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파도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선방향이 됐다라고 먼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주가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꾸준하게 잘 올라가고 있었던 점, 어떻게 보면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과 다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다른 종목들은 다 힘이 없었던 모습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먼저 알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파두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배열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에이징랜드는 좀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나라고 분석을 해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실총이나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요. 파두 같은 경우 시총이 거의 1조가 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상승률이 9%밖에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에이징랜드를 반대로 봤을 경우에 시총을 보시면 생각보다 낮아요. 4천억대에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걸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 파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 우리도 실적이 좋아질 거야. 왜?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이 SSD 매출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먼저 선방향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진짜 딱 엠파 파동이 나왔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는 AI가 가장 잘하는 거는 엠파 파동을 잘 잡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엠파 돌파 매매를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항상 얘기하는 거는 급등하고 나서 조정이 들어올 때 우린 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AI가 참 잘하고 있는 부분이 급등 나오고 나서 쭉쭉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종목들 차트나 이런 부분을 보면 에이징랜드는 정말 좋은 정석적인 차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 나온 뉴스도 테슬라나 SK하이닉스나 여기를 봤을 때 테슬라에서 ESSD 관련해가지고 SK하이닉스랑 1조 원 규모의 계약을 공급할 예정이다.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테슬라가 뭔데 왜 이렇게 사? 라고 본다면 테슬라는 엔비디아 제품도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그걸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나 AI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에이징랜드는 그래서 정말 좋은 차트를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좀 다음 주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먼저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파두입니다. 파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장에 딱 갭상승을 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이 나왔냐? 바로 갭상승이나 그런 부분 없이 상승세가 더욱더 올라갔던 부분은 뉴스를 타고서 올라갔던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파두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오늘 차트에서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은 딱 매물대 구간입니다. 여기서 쩍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자리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ESS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테마가 불었던 적이 있냐라고 본다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새로운 테마가 불고 HBM에 좀 질리었던 분들이 새로운 종목들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까지도 충분히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상승 랠리가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 23,000원 구간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파도부터 먼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실적을 선반영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세가 정말 이렇게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었나라고 또 놀라울 뿐인데요. ESSD 이 매출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갭을 띄워서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도 괜찮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위에 매물대가 있음에도 ESSD 관련된 소식으로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에이징랜드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파두보다는 SK하이닉스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었나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종목이었죠. 시가총액이 조금 작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이 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N자 파동이 나오면서 AI가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 시스템이 참 이 N자 파동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에이징랜드 안에서도 N자가 그려지면서 오늘 장 안에서는 9시 38분경에 AI가 잡아줬는데요. 지금은 또 워낙 급등세가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는 들어가도 괜찮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징랜드 신규 진입 관점에서 궁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 주위에도 정말 많더라고요. 이 조정이 나오는 걸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봐야 될지, 또 들어가고 나서는 어느 정도로 열려있다고 봐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도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지만 오늘 금요일 점이 좀 간과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차라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도 올라가는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무너지면은 다시 한번 쭉 주가는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들어가자. 차라리 그래서 파도를 공략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차라리 다음 주 월요일장이 열리고 나서 조금 가격대가 35,000원에서 36,000원 구간, 이 구간을 조금 더 지켜준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호재도 삭제시킨다는 금요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다음 주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급을 했던 것처럼 거의 상한가에 도달하나 싶을 정도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35,000원에서 36,000원 정도로 내려온다면 그 지점에서 한번 담아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에이징랜드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전략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꼼꼼하게 앞으로의 가능성을 점쳐보시면서 전략을 세워주시는 이정호 멘토님, 추가적인 전략까지도 내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팍스통신망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멘토님의 향후 전략들, 장중 대응 방안들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두, 에이징랜드처럼 오늘장 안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나도 이런 종목으로 수익 내고 싶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AI 시스템이 도와줄 예정입니다. 저희가 문자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문자 보내주셔서 체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종목 한일단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조금 뒤로 밀어보고요. 방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시죠. 자, 방산은 오늘도 시세가 이어지나 싶기는 합니다. 개별적으로 좀 다른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한일단조 AI 시스템이 또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장에서도 11%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일단조 참 이게 쉽사리 꺼질 듯 꺼지지 않고 이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 갈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눌렸을 때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AI가 이번 주에 잡았는데 오늘 또 잡으면서 10%가 넘는 수익률을 챙겨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이런 중소형주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빅텍이나 스페코가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겹다라는 생각이 많이 강하고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실적이 저조했던 모습, 그런 부분 때문에 한일전자 쪽으로 조금 수급이 옮겨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의 상승세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거의 다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닥권에서 들고 가시면서 보유하셨던 분들, 아니면 어제장에서 사셨던 분들, 아니면 장 초반에 사셨던 분들은 이제는 수익을 조금 챙기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다라고 하면 투자 주의나 이런 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더 매도세가 더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5일선과 이격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지금은 뭐 특별한 호재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가에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차트, 그리고 호가창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지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번 빠질 때 크게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제는 수익을 챙겨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전체적인 방산주들 이제 중소형주들이 올랐으니까 대형주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대형주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RG넥서, 뭐 풍산 이런 종목들도 집중적으로 봤으면 괜찮다. 굳이 내가 중소형주만 좋아한다고 해서 중소형주만 공략하는 게 아니라 대형주 쪽으로 잠깐 이동을 했다가 거기서 또 수익을 챙기고 다시 한번 또 중소형주들이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공략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얼마 전에 한일단조만 잡은 게 아니라 퍼스텍도 이번 주에 잡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퍼스텍 같은 종목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오늘장에서 조금 약한 모습세가 나와요. 육고리가 한번 달아주고 있고, 근데 이 종목도 차라리 중소형주를 공략하시는 분들이라면 퍼스텍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시 한번 한일단조로 넘어와서 본다라면 정말 가파릅니다. 우리가 굳이 이런 종목은 따라가지 말고 조정이 들어왔을 때 차라리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나왔으니까 단기간의 조정이니까 조금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같이 올라가는 장에서는 따라가는 전략은 조금 아니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상승세가 끝물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조금 내려놓고 가격이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방산 안에서는 수급의 이동이 있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대형주가 잘 가다가 이제는 조금 여기서 상승이 더 나오기 힘들겠다라고 하면서 중소형 단으로 옮겨갔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안에서도 이제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다 있었겠죠. 중소형에서 다시 대형으로 넘어갈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중소형 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좀 기회를 노려보다가 다시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방산을 내가 계속해서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시 대형주를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역시나 한일단조가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또 AI 시스템이 장 출발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잡아줬습니다. 9시 19분경에 포착을 해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진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장 안에서도 수익을 탄탄하게 챙기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날 급등하는 종목들 확실하게 수익으로 챙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이벤트니까요.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재밌는 건 싸움 구경이라고 하죠. 증시 안에서 이게 정말 정확하게 열풍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티웨이항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9시 13분경에 포착을 해냈습니다. 장 출발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도 포착을 해줬죠. 대명 손우그룹이 항공업계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티웨이항공의 지분을 연이어 사들이면서 두 종목의 몸값이 나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서 힘있게 올라가면서 20% 넘는 급등세가 또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분 경쟁이 조금 끝날 때까지는 이 현상이 계속 될까요? 오늘의 어떻게 보면 상승세는 고려아연이 어떻게 보면 어제도 급등이 나왔고 오늘장에서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 때문에 네. 이 경영권 분쟁 관련 테마들이 계속적으로 기승을 부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AI가 대명 소노 시즌도 잡았던 부분도 있고, TA항공 같은 경우도 오늘장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은 조금 더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약간의 감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있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어요. 황제주까지는. 근데 오늘장의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너무 가파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윗꼬리를 강하게 만들면서 좀 안 좋은 모습도 나오고 있지만 100만 원대까지는 저는 고려아연이 어떻게 보면 괜찮은 주가였다. 근데 지금은 조금 너무 많이 세게 올라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고려아연이 워낙 그 한 주당 가격도 비싸니까 이거에 대해서 들어가기에 부담스러운 분들이 이제 뭐 TA 항공이나 한미그룹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도 싸우고 있으니까, 경영권 분쟁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강하게 들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매수세는 좀 의미 있게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 말씀해 드리는 거는 엠파 파동이 제일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한 번의 상승 이후로 하락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죠. 엠파 파동에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이 자리를 돌파를 해야 된다. 윗꼬리 말고 몸통 부분의 고점을 돌파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그 자리가 얼마냐? 3,8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략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자리에서 3,800원 이상이 돌파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익을 챙기고 나가는 전략도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TA항공을 볼 때는 대명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명 소노 시즌이 어떻게 보면 주가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좋은 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TA항공보다는 대명 소노 시즌으로 들어가셔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도 괜찮다. 아직까지 경영권 분쟁 테마는 쭉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는 부분이, 고려아연 사태가 당분간에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MBK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경영권 분쟁에서 이길라는 모습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이게 당분간에 쉽사리 끝날 부분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장주가 좀 길게 가져간다면 2등주, 3등주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증시 안에서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주가 상승에 확실하게 불을 붙인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티웨이항공도 오늘 장에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N자 파동이 나오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대명 소노 시즌과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죠. 그렇다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대명 쪽이 조금 더 신규 진입이 괜찮겠다라고 보시는 거겠죠? 네,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TA항공 같은 경우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는 차라리 그런 종목보다는 대명 소노 시즌, 어떻게 보면 고려아연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도 매물대가 없다. 물론 시총도 크지만 유통 물량이 가볍다는 점, 이런 부분이 작용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매물대가 제일 없다는 거는 주가 상승 탄력에 제일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명 소노 시즌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어제 AI가 포착을 했던 부분, 오늘까지 시세가 이어져 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차라리 TA항공에 만약에 내가 비중 10%를 들어갈 거였으면 대명 소노 시즌에 차라리 비중 5% 정도를 들어가시는 게 수익률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티웨이항공과 대명 소노 시즌 두 가지 중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매물대 유무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명 소노 시즌의 경우에는 매물대가 오히려 없어서 더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시니까요. 이런 전략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주식온에서 AI 시스템이 대명 소노 시즌을 잡았습니다. 참 AI가 뭘 잘 모르는데도 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티웨이항공, 대명 소노 시즌 이렇게 그날 장 안에서 시세가 분출되는 종목들을 확실하게 AI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도 티웨이항공 9시 13분경에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잡은 시점에 들어가셨다면 오늘 장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티웨이항공으로 수익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급등하는 시점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AI 시스템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잡았던 5가지 종목들 중에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엑스게이트 만나보시죠. 어제도 만나봤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짧게 코멘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암호와 관련되어 있죠. 양자전략위원회를 연내 출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아직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도
올라가네요. 어제장에서도 이 종목 괜찮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렸던 부분도 있고 보안 관련주나 이런 부분 양자역학 같이 공통된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엑스게이트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장에서도 그렇게 큰 상승세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요 며칠째 조정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나 딱 엠파 파동으로 상승세를 딱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 나왔죠.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세 분출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도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AI가 요즘 이런 종목들을 되게 많이 잡고 있습니다. 약간 소형주인데 차트상으로 너무 좋고 바닥권에서 이제는 돌파하려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오늘 봤던 종목들도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엑스게이트도 그런 종목에서 한 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한번 잡았던 종목들은 AI가 계속적으로 잡아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왜 계속적으로 잡냐라고 본다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가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송을 맨날 보시는 분들 한해서는 이 종목 어제도 잡았는데 오늘도 잡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안이나 양자역학 이쪽 테마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율주행 시대로 넘어가고 핸들이 없고 엑셀도 없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컴퓨터로만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킹이나 이런 보안에 취약한 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내가 운전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 AI 시대가 끝까지 가고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면 될수록 보안 관련해 가지고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양자역학 관련해 가지고 보안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고하게 올라간다면 우리가 기존의 해킹이나 이런 우려도 많이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이 점점 발전되면서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질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덩달아서 보안의 중요성까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기술이 점차적으로 발전을 해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두 손 놓고 운전을 하다가 이 시스템이 해킹을 당한다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양자암호, 양자기술과 관련해서도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엑스게이트 어제도 만나봤는데요. 국내에서도 이제는 양자전략위원회를 연내에 출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엑스게이트가 이런 소식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 큰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은 나타납니다.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을 안고 간다라는 데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엑스게이트 지금도 충분히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종목도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 장중에 포착된 종목이 엑스게이트와 조금 연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KCS를 새롭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자와 또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양자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다시 한번 불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는 진짜 급등세가 연출됐지만 국내 증시는 못 따라갔던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걸리면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KCS 같은 경우는 SK텔레콤과 양자 난수 생성 관련해가지고 제품 개발 및 공급을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조금의 오늘 상승세에서는 엑스게이트보다 더욱더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역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자리가 이제는 또 수익을 보고 챙기는 자리입니다. 7,500원 부분 자리.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양자역학이나 이런 테마 관련해가지고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엑스게이트가 더 어떻게 보면 차트성 탄력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KCS 같은 경우는 오늘장의 상승세를 조금 즐기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해 드리겠어요. 그만큼 이 매물대가 있는 구간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더욱더 가파르지만 여기가 강한 매물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자리 강한 음봉을 만들어냈던 부분 그리고 강한 거래량을 실으면서 올라갔던 부분 여기에 어떻게 보면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딱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자리 7,500원을 목표가로 두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고점 구간이라 오늘 장의 상승을 즐기는 편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7,500원 부근까지를 목표로 잡고 그 안에서만 여러분이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에서 AI 시스템이 또 잡아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혼자서는 진입 시점을 노리는 게 가장 어려우시겠죠. AI 시스템이 정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시점을 잡아서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AI 시스템을 활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방송 중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오늘 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하나씩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이정호 멘토님, 향후 전략까지도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멘토님의 추가적인 전략들을 앞으로도 장중에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도 마찬가지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제 오후장을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살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멘토님, 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오후장을 죄송합니다. 오후장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오후장에서는 조금 유익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왜냐면 다음 주에 워낙 이슈가 많습니다. 네, 가장 큰 거는 애플에서 첫 AI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애플 인텔리전스 공식 출시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AI 관련주들이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있어요. 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쭉 있는데, 알파벳, 그리고 애플, 인텔 이런 기업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연달아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딱 느끼는 부분, ASML이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안 좋았잖아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유익 있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최대한 현금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실적 발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실적 발표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애플과 인텔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락이 된다면 저는 추가적인 매수의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그냥 쉬었다가 다음 주에 추이를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겠죠? 네, 웬만하면은 저는 금요일까지 오후장도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다음 주에 워낙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준비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보자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